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자, 월요일 저녁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5월달도 이제 5월달도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6월달이 시작됐는데, 이번 달에는 좀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죠. 네. 일단 5월달에 미중무역 협상이 불발되는 바람에 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눌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주식시장만큼 좀 많이 이제 눌려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6월 달에 이제 첫째 날이니까 6월 그 증시 전망 이런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이 개별주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들 쪽에서는 돈이 어디로 지금 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오랜만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펼쳐져 있는 게 이제 세계 증시 오늘 이제 마감한 현황인데,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급등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8%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잠깐 보죠.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가 1.28%로 이제 강하게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0.15% 정도 이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가 더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른 나라랑 항상 비교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죠, 그죠? 여기 옆에 일본이랑 아시아 증시랑 이제 체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대만 여기 보시면 일본이 0.9% 하락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국도 0.3% 하락 마감했고, 홍콩이나 대만은 이제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요것도 이제 장중에는 좀 하락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다못해 중국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상승이 그것도 아주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가 보이실 텐데, 현재 유럽 증시도 소폭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유럽 증시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현재 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얼마나 잘 끝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금요일이겠죠.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1.4%, 다우지수 1.4% 급락했고, 나스닥은 1.5%까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러느냐, 이제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키 맞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수를 설명드릴 때 이제 키 맞추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키 맞추기라는 게 뭐였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에 미중 무역 협상 불발되기 전에 거기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 10% 이상 조정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였냐면, 약간 차트를 보죠. 지금은 이제 그 지수가 서로 이제 키를 맞추는데, 중국 상해 증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5월 초까지는 좀 빠졌는데 그 이후로는 안 빠진다 그랬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요 지점 대비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쭉 보면 한 10% 정도 이제 하락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여기 기준으로 이제 하면 한 10% 정도 빠진 거예요. 네. 실제로 거의 딱 10%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별로 빠지는 게 없었어요. 2050포인트 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였는데 개인들의 마음은 많이 놀라놨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빠진 건 없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여기 대비 한 1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독일 같은 이제 선진국 증시는 10% 미만이었어요. 한 5에서 한 7%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즉 과매도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무방에서도 이제 이걸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제 충분히 빠졌으니까 과매도니까 덜 빠지는 거고 미국이랑 뭐 일본은 오늘도 하락이 나왔죠, 그죠? 독일은 이제 금요일날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조금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선진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더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국은 이미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빠지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처럼 이제 강하게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제 뭐 지난주부터 얘기를 해드렸지만 서로 키 맞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뭐 녹화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쪽에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쪽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들어가시면 거기 검색창에다가 진검승부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라는 글자 하나 더 치시면 제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채널이 나오니까 거기에 녹화 방송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뭐 기법 강의 같은 것도 많이 공짜로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키 맞추기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강하게 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또 지금 이제 지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 갖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죠. 우리나라가 왜 과매도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미국이 분명히 급락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빠져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과매도 구간인 거를 얘기해주는 첫 번째 증거죠. 미국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양봉이 나와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네. 우리나라가 과매도란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과매도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수가 빠져도 종목이 안 빠집니다. 저희 방 보유 종목들 이렇게 오늘 저희 방 보유 종목들은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날마다 이렇게 쭉 체크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하락이 별로 안 나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지수가 빠져도 우리나라 지수가 안 빠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빠져도 종목이 안 빠지거나 덜 빠집니다. 세 번째, 비관론자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비관론자들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그죠? 이 비관론자들이 수많은 개인들 그 손실 나게 만들어요. 굉장히 큰 손실을 나게 만드는 게 종목이나 세력이 그러는 게 아니라 비관론자들이 개인들의 그 개인들 중에서 비관론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는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정말 잘 사귀셔야 돼요. 주식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비관론자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요 큰일 나요. 그분들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실수를 하시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할 때는 인간관계, 친구 정말 잘 사귀셔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우리나라가 과매도인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비관론자들이 예, 같이 어서 오세요. 네. 비관론자들이 판을 쳐요. 비관론자들이 판을 치는데 주식이 빠져요, 안 빠져요? 지수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뉴스가 뭔지 아세요? 전쟁. 요즘에 이란이랑 한번 붙을 것 같죠, 미국이?
중국이랑도 여차하면 막 그죠? 막 요즘에 전쟁 얘기 많이 나오죠. 바닥에서 나오는 1등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악재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 살인, 전염병. 요즘에 뭐 사람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나오죠.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만 보시면 뭐 누구 죽였네 이런 살인 사건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살인,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뉴스를 도배를 해버려요 그냥. 네. 아름다운 뉴스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네. 비관적인 경제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뉴스를 보세요. 도배해놨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바닥인데 그 바닥에서 누구요? 비관론자들이 판을 칩니다. 근데 비관론자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개인들을 손절시키게 만들어도 지수나 종목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과매도예요. 네 번째,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미리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오기 전에 절대로 미리 개인들한테 얘기 안 해줘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요? 정말로 위기가 오면요 개인들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그죠? 영화 보면 무슨 재난 영화라든가 그런 거 보세요. 그러면 재난 아니면 좀 큰 위기가 뭐 닥쳐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 안 해주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건 뻔한 레파토리고 뻔한 영화 스토리인데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영화 보면 거의 100%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절대 미리 얘기 안 해주죠. 왜요? 개인들 더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덮어버리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급등이나 급락이 오기 전에 절대로 미리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급등이 아니라 급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급락 나올 거다, 안 좋을 거다, 진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로 안 좋으면 절대 그런 얘기 미리 안 해줍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상승이나 특히 본격적인 상승이나 본격적인 조정이 나오기 전에 절대로 개인들한테 미리 얘기 안 해줍니다. 근데 요즘에 언론에서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조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죠? 준비하라고.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은 조정에 준비하시면 안 돼요. 조정이 아니라 상승장에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언제 어떻게 몇 퍼센트 며칠까지 언제까지 총 몇 퍼센트 올라갈지 모르시죠? 그래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어요.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걸 어떻게 개인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예요? 저평가된 주식은 재료가 살아있고 저평가된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들 뿐이지 정확히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할 뿐이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니까요. 그것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돼요. 비관론자들 말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항상 뭘 준비하셔야 돼요? 상승을 준비하셔야 돼요. 비관론자들은 또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준비하러 갑니다. 개인들이 조정을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조정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 작년 10월 말 그리고 올해 1월 초였어요. 개인들이 그냥 더 빠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았거든요. 개인들이 손절하고요. 다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조정 중에라도 급등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손해보기가 싫어서 큰 손해를 이미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까지 현금을 확보합니다. 아니 수익이 한 20% 30% 난 상태에서 현금을 확보하면 모르겠어요. 손해가 20% 30%씩 크게 났는데 거기에서 손절을 때리는 거예요. 왜요? 더 큰 손해보기 싫다고.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비관론자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주식하실 때는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네.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조정에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조정은 안 와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폭등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과매도 얘기했었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내일쯤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내일쯤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과매도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폭등 나옵니다. 반드시 폭등 나옵니다. 황소, 그 다음에 곰, 이거 아시죠? 베어마켓, 불마켓, 그래서 강세장, 약세장 이런 거 있죠? 네. 한번 이제 그 베어, 그러니까 약세나 아니면 과매도가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폭등 나와요. 이 원리가 있어요.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과매도가 나오면 뒤에 폭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세게, 강하게, 빠르게 반등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바로 신고가 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을 다 털어버렸거든요. 이 과매도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별주들은 과매도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흔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수는 과매도가 잘 안 나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제 그런 일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과매도라는 건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고생들을, 그러니까 마음고생이죠. 지금 마음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이유가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요? 과매도 뒤에는 급반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느냐? 아니요. 그냥 가버리는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과매도라는 걸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설명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앞만 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과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미국이 빠져도 우리나라가 안 빠진다. 두 번째, 우리나라 지수가 빠져도 종목들이 안 빠진다.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강하게 돌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관론자들이 판을 치고 언론에서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수가 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발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급반등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하는 얘기, 전쟁, 살인, 기근, 전염병, 비관적인 경제 지표들,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꼭지가 아니고 바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상승이나 조정 아니면 급등, 급락이 나오기 전에 절대로 개인들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들한테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조정, 폭락,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인들을 쇠뇌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로 큰돈 벌고 싶으시면, 아니 큰돈까지는 아니어도 잃어버린 돈이라도 찾고 싶으시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누구한테요? 언론. 세력이 언론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속여요. 차트를 통해서 개인들을 속이고요. 이 언론이나 특히 비관론자들 얘기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속으시면 두 번 다시는 지금 잃어버린 돈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요, 간단해요.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설령 내가 조금 지금 손해가 발생을 했어도 조금만 인내하시면 다시 그 종목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요. 네. 이거를 한번 겪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쉬워요. 주식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한번 이겨내면 돼요.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수에서는 과매도가 잘 안 나오는데 몇 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큰 시련을 겪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예,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힘들라고 하는 건데 안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야죠, 그죠? 잠깐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게 회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죠? 이걸 한번 겪어보시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다니까요. 단기 매매도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중기, 스윙 다 잘하실 수 있어요. 백날, 첫날 기법 강의 들으시면 뭐예요? 기법 강의 아무리 들으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받으면 뭐 하세요? 이거를 이겨내지를 못하는데 이 사이클을 한 번만 이겨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게 이게 바로 기법이고 여러분들만의 기법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만의 필살기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흔들어도 힘들게 해도 이겨내고 그 종목이 그 주가가 회복하는 걸 보고 수익이 충분하게 났을 때 편안하게 매도해서 그 돈을 내
주머니로 딱 넣었을 때,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항상 그래요. 이제 작년 말부터 그랬는데 제발 뉴스 좀 보지 마라, 뉴스 좀 보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해요. 왠 줄 아세요? 뉴스 보면 그 자리에서 털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꿈,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계좌에 있는 돈, 잃어버린 돈 찾고 싶거나 아니면 좀 회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진짜로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를 안 보시면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뭐 지금 와서 뭐 무슨 기법을 배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속지만 마세요. 안 속으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 뉴스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오늘부터 한 일주일만 뉴스를 한번 끊어보세요. 잠 잘 오실 겁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그러면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력 한번 이겨보고 싶으시죠? 뉴스 보지 마시라니까요. 세력이 맨날 돈 들여서 뉴스를 만들어요. 안 좋은 뉴스, 비관적 전망, 이런 걸 막 만들어요. 왜요? 여러분들 속이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예 안 보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뉴스 보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추천받았을 때 그 종목을 갖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한 번만 한번 이겨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기법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뽑아놓으신 그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과매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다른 나라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오히려 올라가죠, 그죠? 네,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또 뭐가 있냐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하방 경직성이 뭐예요? 하방 밑으로 떨어지는 그게 경직, 한마디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하방 경직성이거든요. 미국이 급락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빠지잖아. 이게 하방 경직성이지 뭐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세요. 뉴스에서는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저는 제 방송 들으시면 맨날 좋은 얘기만 해드리죠. 네,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니까 제 방송도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과매도 구간이고 하방 경직성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제 뭐냐, 주식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쌀 때 사셔야죠. 이 기회 다시는 안 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2009년도 10월 달에서 11월 달이 주식이 제일 쌌어요. 정말 특히 개별주들,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 2009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불량한 기업들은 더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평균 정도만 하는 기업들은요, 2009년 10월하고 11월 달이 최저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2011년 10월 달 여기 전후가 최저점이에요. 조금 저점을 늦게 찍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 1월 달에 저점을 찍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더 슬쩍 빼고 나서 가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2009년 10월, 11월, 2011년 10월, 11월 조금 늦게 찍은 종목들은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도 똑같아요. 2018년 10월, 11월이 종목들, 우리나라의 종목들 거의 저점이 거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늦게 찍은 것들은 1월 달에 저점을 찍은 것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날짜가 왜 똑같을까요? 궁금하시죠? 왜 하필이면 10월, 11월 달이고 늦게 찍은 것도 1월 달에 찍었을까? 네, 똑같습니다. 근데 더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3월 달이나 5월 달쯤에 한 번 꾹 더 눌렀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세력들이 이제 뭔가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2009년도에 이거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엄청나게 강한 상승장이 나왔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대형주가 기본 5배에서 10배 갔고요. 개별주들은 10배에서 20배씩 갔어요. 그때는 진짜 강아지나 아니면 소가 와도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왜요?
강아지나 소들은 주식을 뭐 주인이 사줄 수는 있어도 팔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게 정말 쉬운 장이었어요. 대신에 앞에서 이제 이런 고통의 이제 그런 시련이 있었죠. 2011년도 10월달, 11월달 이때도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 큰 장이 나왔어요. 그때 처음에 여기에서는 대형주 장세였고요. 뒤에는 개별주 장세였어요. 네. 지금 이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내일쯤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이 이때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근데 차트만 똑같냐? 제가 언제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 보셨으니까 차트만 똑같을까요? 아니요. 개인들은 차트를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오히려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이해하실 텐데 개인들은 차트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트 아마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저항 증거가 똑같습니다. 아니 객관적 증거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주식이 과매도 구간이고 그때처럼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들이 극도의 불안을 떨고 비관론자들이 판치고 전쟁 얘기 나오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 똑같아요.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이 아니고 이 이후에 뭐가 나오냐 이거죠. 이거 나와요. 항상 올라갈 때 빛과 같은 속도로 빨리 올라갔어요. 왜요? 개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확 올려버려야 되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면 뒤에서 못 사요. 왜 못 사야겠어요? 비싸거든요. 앞에서 1년, 2년, 3년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노이로제 걸려갖고 나중에 안 따라 붙어요. 왜요? 또 떨어질까봐 이렇게. 뚝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냥 확 가버려요. 개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이클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과매도 뒤에는 반드시 큰 폭등장이 온다. 이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강조드릴게요. 절대 속지만 마세요. 누구한테요? 세력한테 안 속으셔야죠. 속지 마세요. 네. 비관론자도 뉴스도 뭐 비관적 경제 지표도 누가 이렇게 내보내겠어요? 자꾸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지수 얘기를 이제 오랜만에 좀 해드렸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평가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을 지금 싹쓸이 하실 절호의 기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종목들을 더 열심히 사시면 돼요.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사실은 바닥에서 개인들이 사실 돈이 없어요. 아까 그 비관노자들 얘기 듣고서 그 현금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복권도 사야지 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식도 당연히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라가야지 큰 돈을 버는데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런 식으로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처럼 그냥 힘들어도 내가 매수한 종목을 믿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큰 수익을 내고 끝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믿어보셔도 돼요. 네. 자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즘에 지난주 특히 지지난주까지 제가 5월달에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 개별주들이 이제 돈이 어디에서 돌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개별주들 쪽에 아프리카 돼지알비형 관련주들 쪽에 돈이 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시황 얘기 한참 지금 30분 정도 시황 얘기했죠. 시황 얘기 쭉 해드리고 긍정적인 얘기 해드린 다음에 왜 지금 종목 얘기로 넘어가냐면 저번에 뭐 5월달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존에 보유하던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보유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시죠? 네, 그럴 때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개별주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모든 투자 자금을 또 그냥 다 때려가지고 개별주다 하지 마시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좋은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고 약간의 현금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되냐면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이제 그런 개별주들을 공략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5월달에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지금 어디에 돈이 들어가서 돌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G 아니면 그 당시에 뭐였어요? 뭐 시스템 반도체 그 뒤에 그래핀 뭐 쭉 미세먼지는 3월달이고 그죠? 뭐 그래핀 관련주들도 얘기했었고 얘기 다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쪽에서 돈이 돌고 있으니
뭐 후발주자라도 공략을 하세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때 많이 움직였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좋은 종목은 그대로 믿고 홀딩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약간의 돈을 가지고 시장을 막연하게 그냥 또 기다리면 지루하니까 약간의 돈을 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에서 돈이 돌고 있는데, 처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4월달에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살짝 들었다가 우리나라에서 실제 터진 게 아니니까 더 이상 가지는 못하고 뭐 들었다 놓고 막 우진비엔지가 처음에 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장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우진비엔지였어요. 근데 뒤에는 다른 걸로 바뀌죠.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개인들이 돈을 많이 못 버냐면 처음에 급등했던 게 다음에 또 급등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죠? 요런 데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사놓고 기다리는데 오히려 이 종목들은 정고점을 못 제껴요. 이렇게 못 제끼고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대장주들이 막 갈 때 못 가고 눌려있다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이 훅 날라버려요.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도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거래가 터진 종목을 먼저 사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의 물리고 뒤에 후발주자에서는 수익이 안 나죠. 요거를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대장이었다고 해서 지금 대장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엔 확률이 앞에서 대장이었던 게 뒤에서 또다시 대장을 할 가능성은 50%도 안 돼요.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희박하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예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이만큼 갔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앞에 대장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닿았다가 떨어졌다 닿았다 떨어졌다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더 이상 못 나가요. 그러면 이게 대장주가 이러면은 뒤에 후발주들도 아예 못 가야 되죠. 근데 후발주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이러고 있어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날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 후발주자 나오고 뒤에 2차 이제 후발주자 나와요. 3차가 나올 때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핀 관련주들이 그랬어요. 그래핀 관련주들 지금도 이제 껐덕껐덕거리죠. 네.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쪽에 이렇게 돈이 순환매가 돕니다. 이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돌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정규장,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죠. 정규장에서도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데 시간 외에서도 급등을 해요. 예전에 수소차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그래핀도 그랬고 미세먼지 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테마주라는 거는 이제 그 시세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야 수익이 크게 난단 말이에요. 뭐 10% 20% 급등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수익을 내려면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불로 따지면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일회성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때의 시세 연속성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정규장에도 급등하는데 시간에서도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보면 시간에서 급등을 합니다. 대신에 앞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우진비엔지나 이런 것들이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다른 게 갑니다. 보시겠습니다. 뭐가 왔냐면 우리 회원들도 지금 많이 돌아오실 텐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죠. 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시간에 여기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 백광소재라고 있죠. 그죠? 백광소재가 지금 상한가 9.88% 상한가 들어갔죠. 거래량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한가를 지금 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앞에서 그 옛날에는 이제 뭐 제일바이오나 아니면 중앙배시 같은 게 많이 갔었죠. 그죠? 파루나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테마주가 백광소재인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시간에 상한가 잔량도 좀 꽤 많죠. 그죠? 네. 오늘도 이제 급등 마감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백광소재죠. 네. 백광소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했어요. 지금 이게 금요일날 상한가 한번 들어갔다가 풀렸고 오늘 10% 급등했죠. 근데 시간에서 이제 플러스 10% 더 추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테마주들이 그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인데 시간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태경산업이라고 있죠. 여기 백강소재 자회사예요. 네. 여기 밑에 보면 태경화학이죠. 이건 6%거든요. 여기 뭐예요? 이것도 백강소재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식 관계예요. 백광소재가 엄마고 태경산업하고 태경화학이 자식들이죠. 자회사예요. 이게 같이 갔죠? 이게 뭐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서 시세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쪽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주가 앞에서는 우진비엔지였는데 뭐 그게 좀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후발주자가 움직였죠? 그러면 후발주자가 하나만 움직이고 끝나느냐? 2차, 3차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정책 발표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냐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요즘에 이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열심히 이제 막 예방하는 모습을 좀 자꾸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뭐 의도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게 자꾸 노출이 되면 세력들이 오케이 테마 만들어 그래서 쫙 올리는 거예요. 지금 4월 달에는 얼마 못 갔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좀 들었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그때 또 터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번에 세력들이 그걸 잡은 것 같아요. 잡아가지고 지금 후발주자들을 지금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2차 후발주자들 움직였고 뒤에 3차, 4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우리 방에 산 게 백광소재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에 써놨는데 이게 금요일날 추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이렇게 눌리고 뭐 미국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 얘기 나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투매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잘 나오고 있던 종목들도 슬쩍 눌려요. 그럼 우리 방도 똑같아요. 저희 방은 이제 여기 보시면 단톡방에서는 단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브 쪽에서는 이제 중기 수익 뭐 중기 위주로 가는데 단톡방에서는 이제 단기지만 초단타는 아니에요. 5에서 최소한 30% 정도 이제 수익 내시라고 이게 추천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브 쪽에서는 30% 이상 수익을 30%, 50%, 100%씩 이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려고 하는 쪽이 이제 라이브 쪽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눌리고 투매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종목들이 눌려요, 같이. 네. 뭐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눌리는 게 맞아요. 네. 그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더 큰 수익이 나겠지만 살짝 눌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그때 맞는 종목들, 패션에 맞는 종목들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종목들은 이제 보유죠. 그런데 수급에 그때그때 지금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에 돈이 싹 쏠린다 그러면 딱 눈치를 채고 추천을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종목은 압축해서 한 개 정도만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요번에 금요일 날이에요. 5월 31일 날 개인들 막 지수 무너진다고 투매 나오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방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뭐 했냐면 공략하고 있었어요. 백강소재, 돼지열병 수혜주, 뭐 무더위 수혜주도 돼요. 이게 동시효과 배수. 여기 보면 라이브 쪽에 나가고 시간이 똑같죠? 카톡방도 단톡방도 같이 내보냈어요. 원래 종목이 따로따로 나가는 경우가 보통은 따로따로 나가는데 이날은 그냥 같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단기로도 하시는 분들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중기로 하시는 분들 수익 내시라고 추천 나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이 20%가 넘어요. 23%에서 25% 될걸요. 근데 시간에서 10% 더 올랐으니까 내일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35% 이상 수익일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뭐 상한가로도 한번 가주면 수익이 50%가 대번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이 좀 눌리면 뭐 종목들이 좀 눌릴 수는 있지만 그때그때 맞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면 하다 보면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요. 제가 5월달에 저녁 방송할 때 많이 얘기해드렸던 게 뭐예요? 힘내시라 그랬죠. 좋은 종목들은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된다. 대신에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되는데 약간의 돈을 가지고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쪽에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 그랬었죠.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현금 있는 걸 가지고 딱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4월달에 별로 못 갔어요. 거래도 별로 없죠. 근데 후발주자로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2차, 3차 후발주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목에 자신 없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뭐 단톡방으로 들어오셔도 좋고 라이브로 들어오셔도 좋죠, 그죠? 다 써드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네, 모르고서 못 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돼지열병수회죠. 이 백광소재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뭐냐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테마주 중에 실제로 테마가 그 매출이 일어나는 테마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매출도 안 일어나고 그냥 뜬구름 잡는 테마주도 있다 그랬죠. 백광소재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무슨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AI라든지 구제약 같은 거 이렇게 전국에 퍼지면 그 지역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뭐 방역 초소 있죠. 거기에 이제 석회가루를 뿌리거든요. 그 석회에 물이 닿으면은 막 열이 발생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죽인대요. 그 석회를 파는 회사가 백광소재예요. 많이 팔아요. 실제로 매출이 급증합니다. 지금 이제 돼지열병 들어올까봐 지금 이거 석회 사다가 엄청나게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요. 주가가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 방에서 공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테마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 또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요 정도에 있죠. 뭐 코스닥 지수도 지금 살짝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수가 지수 얘기하려면 한 10분 20분 더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네요, 그죠? 네. 뭐 일단 꺼냈으니까 짧게 그냥 핵심만 얘기해드리면 지수가 여러분들 많이 안 올라와도 돼요. 지수가 여러분들 더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뭐 세력들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세력들이 개인들 더 겁주려고 확실하게 하려고 운봉을 일부러 한두 개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 세력들이 진짜 지독하게 하는구나. 이제 끝이 오는구나. 끝이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음봉이 안 떨어지고 반대로 바로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양봉 나와서 바로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약간 돌리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으로 잘 마무리 지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지수 얘기를 왜 꺼내놨냐면 지수가 여러분들 크게 안 올라와도 돼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수가 더 떨어질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충분히 과매도 구간이니까 오늘 그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 증시 하락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올라가겠어요, 그죠? 네. 과매도 얘기는 충분히 해드렸고, 지수가 지금 왜 크게 안 올라가도 되느냐, 그 얘기는 내일 좀 상세하게 좀 풀어서 내일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가도 돼요.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지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동안에 그 얘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 얘기는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30분 40분 얘기해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려면 요거는 내일이나 뭐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얘기하고 뭐 특별한 또 다른 뭐 사건이 생기면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뭐 그 다음으로 미루든지 할 테니까 또 제가 이번 주 중으로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뭐라고? 지수가 안 올라도 된다고? 예, 지수가 크게 안 올라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다음에 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첫째 날인데 오늘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28%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이 하락하고 다른 나라가 다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지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명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왜 과매도 구간인지 아까 좀 얘기했었죠. 한 번 더 짚어보면 미국이 빠져도 우리나라가 안 빠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빠져도 종목이 안 빠지고 비관론자들이 판을 쳐도 안 빠지고 뉴스에서 별의별 악재를 계속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요. 작년에는 속절없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절대로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 잡아드릴 때 결론은 뭐였죠? 절대로 속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여러분들이 꿈꿨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으신 그 종잣돈 갖고 주식하시다가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남은 돈이라도 지키시고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면
세력한테 속지 마세요. 그게 바로 심리 싸움의 핵심이에요. 네. 세력 보이지도 않는데 그 세력들 뭐 붙잡아갖고 싸울 거예요? 주먹으로 싸웁니까? 그거 아니에요. 서로 안 속으려고, 세력한테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자 얘기하는 심리 싸움이에요. 그러시려면 당장 뉴스부터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비관론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싫으시면 TV 뉴스, 인터넷 뉴스 보지 마세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이 화요일이죠, 그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쉬시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